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인데 밖에는 이제 눈이 소복하니 내렸는데 또 날은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눈이 오는 모습이 사람을 좀 평화롭게 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소용돌이 이런 것들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가다가 이제 한번 덜커덩 지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거, 민주주의를 보는 거, 자유와 정의, 경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보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그 갈등의 시기, 고통의 시기로 봐서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죠. 서로 갈등으로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좋은 리더가 좀 나타나서 미래 먹거리,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와 그리고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이 있든 없든 사회는 돌아가죠. 시스템이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상태고 오히려 대통령이 없을 때 시스템이 더 잘 돌아간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안정된 사회인데 좋은 리더를 갖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디지털화되고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세상인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더 많이 부딪힐까요? 이게 영원한 사회적인 숙제인 것 같아요. 남을 인정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극단으로 하는 거. 그 내면에는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고 싶은 우리 극우나 극자 유튜브들의 그 뭐랄까 돈 받는 그거 챗 뭐라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돈이 사람을 이렇게 극우와 극자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새겨듣고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게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까? 중국과 전쟁을 해야죠. 대만과 전쟁해야 되죠. 경제전쟁을 말하는 거죠. 미국과도 또 새로운 대통령과 싸워야죠. 반도체도 지켜야죠.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2차 전지, 로봇, 우주, 항공, 에이직 반도체, 뭐 할 게 바이오, 정말 우리들이 여기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전략으로 국가의 정책으로 뒷받침해주고 백업해주고 기르고 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인들이 열심히 뛰게 하고 또 거기서 일하는 우리의 좋은 인재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제도와 그런 사회적인 서포팅 이걸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할 말도 많고 머리가 복잡했던 작년 한 해가 가고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다행히 새해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좋은 징조인데 이제 다음 주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한 해 1월 20일 취임식 전까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1월 20일 취임식 전까지는 상승할 전망이 높아 보인다. 제가 계속 보수적으로 대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을 지난주 목금 이틀 열렸는데 한국을 보는 외국인의 시각이 살짝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바이오, 전력기기,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전략을 세울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요일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 다우는 0.8, 나스닥은 1.77, S&P 500은 1.26, 나스닥이 1.77% 상승하며 다시 2만 선을 탈환할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 니케, 상해,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죠. 네, 지난주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술적 반등이다. 기술적 반등이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미국의 연준 고용보고서와 연준 의사록 발표,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의 연설과 주요 경제지표, 다음에 우리 삼성전자가 8일인가요?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데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달러는 110까지 거의 찍었다가 108.8까지 내려오는 모습. 네.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281, 0.2bp 상승, 10년짜리는 4.601, 0.6bp 상승.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와서 안정적인 모습, 박스권에 갇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여기서 추가로 상승하기에는 좀 힘이 붙여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어떠한 금융정책을 쓰느냐, 3조 달러라는 단기 채권이 올해 만기가 되는 이걸 장기로 차환 발행했을 때는 수급 쪽에서 무너질 확률이 있다. 이게 이제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금리가 올랐다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 트럼프 정부는 금리에 대해서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선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래도 100% 다 선반영됐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금리 상승에 또 쉬었다가 또 올라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요 주식을 보면 브로드컴은 0.25% 상승, 테슬라가 8.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전날 크게 하락을 했죠. 인도 건수도 적었고 여러 가지 것들 선반영이 됐고 또 테러에 이용이 되고 여러 가지 그 단점이 있었는데 이걸 뒤집고 올라왔는데 단순히 기술적 반응이다. 그리고 테슬라 올해의 전망이 전기차가 문제가 아니라 FSD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FSD가 자율주행이니까 자율주행, 로봇, 다음에 AI,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 우주, 항공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핵심이다. 이게 아직도 반영이 100% 안 됐다라는 생각이 다시 반영이 되면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380이 깨지니까 바로 치고 올라왔다. 저도 380달러 이하에서는 무조건 매수 영역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380에서 다시 올라오니까 일단 정고점 480달러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또 한번 팔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80에서 480달러까지 10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팔란티어도 6.25% 상승하면 79달러, 아이온큐 10%나 상승했는데 47달러. 아이온큐 목표 제가 50달러 정도라고 했죠. 50달러 오면은 뭐 눈 감고 일단 파셔야 됩니다. 팔아야 된다. 다음에 리게티는 의외로 하락 반전하면서 4.9 하락은 19달러. 리게티 목표는 30달러 정도다. 그런데 20달러 오면 한번 팔아줘야 되죠. 네, 20달러까지 오면 한번 팔아주고 또 8달러, 15달러 수준이 오면 또 사서 30달러까지 보고 이렇게 박스권 트레이딩도 나쁠 것 같진 않다. 네, 퀀텀 컴퓨팅은 네, 6.69% 하락해서 17.5달러. 얘도 뭐 목표가 거의 30달러인 것 같아요. 15달러에 사서 30달러에서 파는 그러한 박스권 트레이딩. 다음에 조비 에비에이션이 20%나 올랐습니다. 9.77달러. 목표는 20달러이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목표는 20달러이다. 우리 UAM, 네, 드론의 목표는 조비 에비에이션이 19.77달러인데 20달러까지 기다려라, 견뎌라. 네, 엔비디아는 4.45% 상승해서 144달러. 150달러 오면 팔아줘야 되죠? 팔고 130달러에서 사고 박스권입니다. 잘 올라가던 애플은 조정을 받았네요. 243달러. 240달러 깨지면 또 사야죠. 애플도. 네. ARM도 10.5나 상승을 했네요. 올해 이제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나쁠 것 같지 않다. 다시 2차 상승이 있을 거라는 소식. 여기에 이제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한 우리 ARM에 대한 것들이 너무 저가 영역에 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140달러 이하에서는 매수 영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89.87달러. 아주 뭐 박스권에서 확실히 갇힌 모습이죠. 네. 90달러 깨지면 사서 100달러, 110달러에서 파는 것은 박스권 트레이딩이 답이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최근 비트코인도 이제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죠.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라. 거의 다 뭐 다 박스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다 박스권 트레이딩이고, 그다음 팔란티아나 브로드컴은 추가 상승에 대비해라. 그리고 양자 컴퓨터와 뭐 드론 같은 종목은 변동성은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 박스권으로 가는 종목과 그 다음에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시작하는 종목은 우상향에 대비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금주 이제 실적 발표라 경제 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죠. 네, 8만원대, 8저가 아니라 8만원대가 깨지면은, 8조가 깨지면은 어닝 쇼크이죠. 네, 어닝 쇼크. 지금 8조에서 8.54를 예상하는데 8조가 깨지고 7자가 보이면 어닝 쇼크다. 이 어닝 쇼크를 예상하는 종목 사람들인데 반도체는 확실히 어닝 쇼크 때 사고 어닝 서프라이즈 때 팔아야 된다. 다시 한번 반도체는 어닝 쇼크 때 사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 때 팔아야 된다. 삼성전자가 8조가 4분기 실적이 깨지면 사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수출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미국 제조업 지수 둔화 우려가 완화됐죠. 네. 그래서 코스피 실적에 대한 과도한 불안 심리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것이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라니 ISM PMI 지수 등이 상승했을 때 주가는 나쁘지 않았다. 우리나라 주가들이. 또 12월 수출도 YY로 6.6%나 성장을 했죠. 시장은 3.5, 4%대로 상승할 거로 계산을 했는데 6.6이 나왔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수출이 그 다음에 미국의 PMI 지수가 좋으면서 한국 주식시장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주식시장에 외국인 돈이 들어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출이 좋고 미국 PMI가 지수가 좋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도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4분기 실적이 8조가 깨져서 내려오면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 7일에서 10일 미국에서 열린 CSI 2025에서 기술기업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 심리 회복과 연결될 수 있다. 오는 8일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적 실적이 공개될 경우 8조가 깨지면 매수 영역이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 2025년 코스피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제한적일 거란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건 이미 선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의 반등 강도가 생각보다 세질 것이다. 네. 작년 외국인 지분율이 7월 초에 35%에서 지금 31%까지 거의 4%가 빠진 거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다시 여기서 최소한 1, 2%만 올라도 20조 가까이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은 이제 바닥을 치다 30%를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급도 좋고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들이 좋고 삼성전자 실적도 바닥을 쳤다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반등은 가능하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첫 번째 주제가 한국 시장의 반등은 가능한가? 네. 과연 우리가 이제 이틀을 겨우 겪어봤는데 이 이틀만을 보고 한국 시장이 과연 그 2024년 하반기 8월 이후에 그 지긋지긋한 하락 장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벗어난다면 어떤 이유로 벗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개념 정리를 잘 하고 두 번째 그렇다면 무엇을 사야 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핵심이죠. 오늘은 이 두 가지 핵심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한국 시장은 반등은 가능한가? 이 주제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반등은 가능하다.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뭘까? 이유는 알 수 없다. 정확하게. 의외로 양호했던 12호 수출 이 부분도 외국인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봤습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이 팔아서 뭔가 이제 더 팔 게 없다. 이것도 수급 측면에서 좋은 호재죠. 빈집 털기와 유사한 단어이다. 다음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퍼가 8배밖에 안 되고 PBR도 0.8배밖에 안 된다. 중국이 스물스물 반등해서 올라온다. 중국과 한국 주식시장은 연결고리가 높죠. 그 다음 원달러가 이제 1480원, 1500원대 근처에 와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네. 그래서 원화 약세가 이제 꺾이는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좀 정치적인 요인으로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에 지금 가고 있죠. 마지막에 거의 해결이 된다면 이제 올 봄에는 새로운 대선이라든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혹시 반영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러한 이유로 저는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 전까지 한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부정적인 요인보다 훨씬 빨리 반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가자. 이게 제 결론이죠. 먼저 수급 측면을 한번 봅시다. 코스피 선물에서 외국인이 8,930억이나 샀습니다. 선물을 사고 현물 코스피도 금요일날 2,800억을 샀죠. 코스닥도 1,433억을 샀습니다. 거의 현선물에서 1조를 사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최근에 거의 없었는데 외국인이 수급적으로 1조라는 돈을 한국 시장에 매수로 뿌렸다. 매수로 임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키포인트죠.
두 번째는 원달러도 1498원인데 1598원 잘못 써졌네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양호한 수출 실적이죠. 네, 양호한 수출 실적. 한국 수출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가 특히 양호한 수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12월 한국 수출은 613.8억 달러, YY로 6.6%나 상승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3.8% 상승할 거로 보였는데 아주 좋았죠. 이처럼 예상을 상회한 12월 수출은 11월 중 폭설로 인한 선적 지연, 자동차 생산 차질 등의 일시적인 수출 감소 요인이 해소되는 등 그러한 부정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평균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로 4.3%가 증가를 했죠. 글로벌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와 SSD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도체 DRAM과 SSD 이 수출, 데이터 센터 양 두 개가 시장의 핵심 수출, 반도체 핵심인데 두 개가 다 늘어났다는 거죠. 반면 11월 일시적인 수출 감소 요인들이 해소되었으나 경기 민감한 품목의 수출은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반도체가 우리 한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머지 살짝 미스난 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HBM을 비롯한 반도체 가격의 조정과 경기 민감 품목들의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반영하면서 2025년 수출 전망은 기존 7.5에서 5.6% 하향 조정을 먼저 예상을 했는데 일단 12월 수출이 좋고 이것이 1월까지 연결된다면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7.5%에서 5.0%가로 하락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12월 수출 실적이 외국인들의 작업 유입의 동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반도체와 SSD 수출이 23년보다 늘어났죠. 그리고 한국 평균 일평균 수출 추이도 2024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외국인이 한국에 다시 돈을 태우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는 두 번째 이유죠. 세 번째, 국내 수출 경기 선행지표인 미국 12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49.3을 기록했다. 네,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50은 못 넘었지만 49.3을 기록하며 예상을 상회하면서 우리들에게 기대감을 줬죠. 국내 수출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형성하겠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한국 수출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건 한국의 반도체 수출과 또 연결되어 있는 꼬리와 꼬리를 무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금요일날 발표된 제조업 지수는 우리나라에게 좋은 긍정적 요인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섰다. 수급이 돌아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한국의 수출이 나쁘지 않았다.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와 같은 수출과 관계된,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과 관계된 지표들이 돌아섰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을 없애는 것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도 이 나라 생각보다도 정치는 개판이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원달러가 1470원대로 다시 내려오면서 강세로 돌아서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러한 모습들이 외국인들을 다시 한국으로 유입하게 되는 그러한 매력 포인트로 작동한 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서 무엇을 사야 하는가가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게 무엇을 사야 하느냐죠. 네, 무엇을 사야 할까? 첫 번째는 반도체 바닥 찍었나? 네.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상승은 국내 반도체 업종에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이축 국면, 즉 50 이하에서 전월 대비 상승하면 주로 2차 전지, 자동차, IT 하드웨어가 높은 주가 수익률을 과거에 기록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유통과 자동차가 올라갔다는 거죠. 네. ISM 제조업 지수가 50 아래에서 있다가 50 아래이긴 하지만 상승으로 돌아서면 주로 2차 전지, 자동차, IT 하드웨어가 올랐다는 거죠. 네. 반면 50 이상의 확장 국면에서 ISM 지수가 상승하면 조선, 에너지, 기계, 화학으로 주도권이 이전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증시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올라가더라. 그렇죠. 그래서 섞어보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 조선, 에너지, 기계, 화학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중국에 워낙 우리가 눌려있으니까. 국내 증시의 경우 2년 연속 이익 증가가 기대가 있는 업종 중 전년도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업종들의 경우 보통 1월에서 3월까지 코스피 대비 높은 주가 수익을 기록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업체죠.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주가 및 이익 추전치 연관성이 높은 게 반도체 업종의 특징이죠. 따라서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수들이 플러스만 돌아선다면 반도체 지수들이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빈집 털기, 수급적인 측면,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 등, 그리고 악재의 선반영 등 요인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추천한 종목은 반도체. 뭘 사야 됩니까? 반도체는 SK하이닉스만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위축 국면에서는 전월 대비 상승 시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그 다음 유통, 자동차, 소프트웨어 주가가 높았다.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반도체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전기차가 좀 심상치 않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기아와 현차가 이제 보조금을 받는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지난 금요일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죠. 2020년에서 2024년 기준 미국 ISM 제조업지가 확장 국면, 즉 50 이상에서 제조업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뭐가 올라가느냐?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자동차, 자본재 이런 종목이 주가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이다. 한편 2015년 기준 순이익 턴어라운드 예상 업종 중 턴어라운드 연도가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업종은 화학과 2차 전지 그리고 에너지 신사업이었다. 에너지 산업이었다. 이 중에서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은 2차 전지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양시장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경제가 좋았을 때 그러면 뭐가 늘어납니까? 새로운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다음에 소비가 늘고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것, 그 중에서 2차 전지가 가장 눈에 들어온다. 전기차죠. 최근까지 52주 신저가 부근을 맴도는 만큼 저가 매수 유입이 있었고 관련 호재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치고 올라갔다는 거죠. 현대차의 전기차 5개 종목, 5개 세그멘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등이 미국 정부의 IRA의 세액공제 대상 차종에 포함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2차 전지 관련 LG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형제 등이 상승해서 올라왔다. 따라서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는 바닥에 있는 2차 전지. 항상 2차 전지가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리튬 가격이 주로 연초 상반기에 올라간다는 거죠. 리튬 가격이 보통 1월에서 3월에 상승했다. 그 다음에 빠지는데 1월과 3월에는 항상 2차 전지가 나쁘지 않았다. 지금의 우리 2차 전지 가격은 이 리튬 가격에 굉장히 연동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전기차가 여러 가지 호재가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리튬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면 올 1분기는 2차 전지도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LG엔솔 하나만 사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또한 LG엔솔이 무겁게 생각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둘 중에 하나. 이 정도만 사면은 2차 전지는 나머지는 눈길을 안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타 한번 보세요. 양자 컴퓨터. 양자는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팅 부분이 신설되면서 호재가 작동했죠.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것들, 엑스게이트 같은 것들 오르는데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제는 지속 상승 시 이익 실현을 내라. 양자는. 전력기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AI 기술 고도화와 범용성 확대는 데이터 센터 및 서버 수요 확대를 수반하며 이는 전력 수요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 24년 12월 24일 미 에너지부 산하 버클리 연구소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빅테크 AI 투자 확대 등에 의해 점차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미국 전체 전력 수요의 최대 12%가량을 차지할 거라고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AI발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글로벌 전력기기 및 설비기기 확대가 기대되는 요인이죠. 이미 랠리를 보이는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은 여전히 글로벌 피어그룹 12개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다 조정을 받으면서 토해냈죠. 또한 전력 사용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율성 및 연냉각 솔루션인 기업인 HVAC 기술을 보유한 LG전자 같은 건데, LG전자는 버리고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중에 하나만 사라면 HD 현대일렉트릭 하나만 사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화장품이죠. 화장품은 실리콘트와 VT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수출 데이터에서 미국 및 유럽, 중동, 동남아에서 성장세가 아주 크게 나타났다.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미국 수출은 전년 YOY 45% 성장의 높은 기조에도 불구하고 YOY로 50%대 성장이 고무적이었다. 올해 미국은 K-인디 브랜드의 아마존 중심의 성장 속에서 오프라인 보폭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오리지널 채널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아누아는 24년 12월 울타비트의 온라인몰에 입점했고 25년 2월까지 미국 울타비트 오프라인 점포에 입점이 예정되고 있다. 아누아. 네. 또한 VT 역시 미국 오프라인 중심에서 보폭을 확대 중에 있다. 연내 울타비트 전 지점에 입점 예정이며 상반기 내 울타비트 온라인점에도 입점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코스트코 오프라인 입점도 올해 상반기 내 완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VT. 또한 KBT가 유럽, 중동 등 지역 커버리지가 넓어져 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미국에서의 성공 레퍼런스를 통해서 유럽, 중동 진출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에 들어가면 나머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국내 KBT의 글로벌 유통업체인 실리콘트 역시 작년 영국, 프랑스 지사를 설계하면서 유럽 지역의 보폭을 확대 중에 있다. 추후 중동 지역 지사 설립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어서 VT와 실리콘트 사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에 있죠. 네, 리가캠가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알테오젠, 브리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이 정도 좋아 보입니다. 시장의 정확한 방향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R&D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올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리뷰 시즌이 도래감에 따라서 본격적인 실적 확인, 고환율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죠.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제 올해는 제약바이오가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찍어준다는 거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R&D 분야의 경우 여전히 활발하게 기술 이전 및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 ADC, 니가캠바이오 이런 쪽을 말하는 거죠. 알테오젠. 최근 러쉬와 이노벤트의 DDR3 타켓 후보물질 11억 달러의 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GLP-1, 비만 치료제, FAD 쇼티지, 경구 제형 등 메가 테마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GLP-1은 이제 경구용하고 이것을 취급했던 기업들의 실질적인 숫자, 그렇죠? 펩트론, 인벤트지랩. 예. 추가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전술된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거나 국내 시장은 초입기 시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단에서 활발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방사성 의약품, 단백질 분해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 D&D 파마텍, 네, 올릭스 이런데 삼천당 제약하고 D&D 파마텍은 경구용 치료제를 올해 아주 해볼 만하죠. 다음에 이제 주사 제형인 SC제형인 펩트론과 인벤트지랩 그런 종목들은 한번 지켜봐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을 보면 이번 주는 주요 경제지표 일부와 연준 이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일에는 글로벌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되고 S&P 500 글로벌 서비스 구매자 지수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 연준의 리사쿡 이사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일.
7일에는 노동부의 11월 9인 이직 보고서, 절투 보고서가 공개되죠. 또 10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의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일은 연준의 12월 공개 시장회의 의사록이 공개되죠. 네, FOMC에서 금리 3번 연속으로 인하했으나 올해는 금리 인하 횟수를 전망 4번에서 2번으로 줄였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9일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애도의 날 휴장이죠. 그러나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일에는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1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토요일로 넘어와 버렸는데 11일은 고용보고서. 11월 비농업 고용 부분 신규 고용은 전달보다 22만 7천 명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는 과연 얼마나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에도 델타항공, 제프리스, 심플리 굿푸드 등 미국 주요 기업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번 주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 예정 일정입니다. 네, 이번 주는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수출이 좋고 PMI 지수라든지 제조업 지수가 좋고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그러한 수출 실적이 괜찮고 8일에는 삼성전자가 8조가 깨지면 오히려 매수해야 될 때다. 그래서 반도체는 가격이 실적이 안 좋을 때 사서 실적이 좋을 때 파는 역발상 투자가 영원한 답이다.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 리더십이 이번 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윤 정부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정이 있으면서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원화도 좀 안정을 찾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 살리기에 전적으로 나선다면 해볼만 하다.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다음 주에 있는 1월 20일 취임식 이후에 발표될 그 많이 쏟아질 다양한 부정적인 중국 대기라든지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눠질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대비를 하자. 이번 주에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식장에 접근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 시간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한 주 또 우리가 먹으면서 또 대박 터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